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에야 결혼 1주년을 맞이한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데요.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제 인생에 진짜 짝을 만났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늦게 결혼했다 어떻다 뒷말을 해도 저는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어요. 어차피 제 인생인데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제 남편의 인연이 그때 닿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똥차 가고 벤치 온다고 말하잖아요. 저야말로 그런 경우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많은 시간 참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헤어져야 했던 게 맞나 봐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난 걸 보면 말이죠. 오늘은 바로 제가 30대 초반에 겪었던 남친의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사연 신청을 했어요. 저의 부모님은 같이 사업을 하셔서 부자들이 많이 간다는 명품 편집샵들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노년에 접어드시면서 편집샵을 냈던 건물 중 2개를 구입하실 정도로 재정적으로 풍요로우셨어요. 엄마는 그중 한 곳 근처에 브런치 카페를 내신다며 제가 운영을 해보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경서, 너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사업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우리는 네가 편집샵을 물려받아도 좋은데 네가 외식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 한번 해봐. 보니까 편집샵 손님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쇼핑하고 차 마시러 가거나 밥 먹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편집샵 건너편 건물에 브런치 카페를 내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같은 건물에 있는 데보다는 다른 건물의 카페를 더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건너편에 있는 건물 1층에 브런치 카페를 낼 거야. 엄마 생각은 정말 좋은데 그래도 내가 경영에 대해 뭘 아는 건 없잖아. 여태까지 책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운영부터 하면 제대로 못하고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브런치 카페 해본 사람이 매니저를 하고 나는 그 사람 바로 밑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역시 우리 딸이 야무지다니까. 경서야, 아빠도 네 생각에 찬성이다. 안 그래도 네 엄마한테 다른 경영자 찾아서 운영 맡기고 네가 배우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네 엄마는 무조건 너한테 맡기겠다고 하잖니. 엄마는 네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까봐 그랬지. 정말 괜찮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 지금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 회사도 다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건데 완전 좋지. 그렇게 저는 엄마가 내시는 브런치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요. 매니저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사람을 스카우트했고요. 저는 그 사람 밑에서 홀과 주방을 어떻게 통제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면서 홀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카페의 사장인 엄마 딸이라는 걸 알면 직원들이 불편해할까봐 알리지도 않았죠. 홀 매니저는 제가 사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리는 걸 꺼려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면 순수하게 저와 사귀려 하기보다는 저희 집 돈을 보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오빠 주변에도 호시탐탐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경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크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저를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고 무조건 사치스럽거나 고생도 안 해보고 컸을 거라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되도록 부모님 하시는 일이나 저희 집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게 몸에 뱄죠. 저희 부모님은 진짜 부자일수록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법이라며 저희 교육도 철저히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의범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이건 제 멋대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나 저희 집 가족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경제적 능력만 보려고 했던 전남친 집안과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남친은 저희 브런치 카페가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자주 오던 단골이었어요. 저희 카페는 아주 일찍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간판을 내놓고 바닥을 닦고 카운터 볼 준비를 했거든요. 남친은 출근길에 가끔 홀 바닥을 닦는 저와 마주쳤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눈인사를 하게 됐어요. 늘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근사한 가죽 가방을 한 손에 들고서 바쁜 걸음으로 출근하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며 흔한 회사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시간은 출근 시간대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틀에 딱 맞춘 것처럼 차려입고 다녔거든요. 저희 카페는 저녁 시간이 시작되기 전 문을 닫았는데 그 즈음에도 바쁜 걸음으로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근처 벤처기업들 중 어디 한 군데를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저희 카페가 마지막 주문을 받고 막 마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한데 지금 식사 안 되나요? 아무거나 재료 남는 거 있으면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라는데 안색도 헬쓱하고 입도 바짝 마른 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매장은 마감을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포장해 주세요. 어차피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일이 많아서 서류 보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남자는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틈틈이 문자를 확인하고 답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 드시고 싶으신 거 메뉴에서 골라주세요. 제가 포장해서 갖다 드릴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럼 제가 음식값을 더 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음식값만 주세요. 남자는 몇 번이나 고맙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며 결제를 했고 저는 남자가 고른 음식을 주방에 직접 말하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포장을 해서 갖고 갔어요. 남자 사무실을 가보니 그 사람은 큰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유, 제가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주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혹시 나중에도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미리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배달은 안 하는데 손님은 워낙 단골이시기도 하니까요. 몇몇 단골분들은 바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직접 갖다 드리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그 카페 음식이 제 입에 참 잘 맞아서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종종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남자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려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법원에 가거나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아니면 점심은 꼭 저희 카페에 와서 먹었어요. 갈 때는 커피도 주문했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쯤은 남자의 주문을 받아서 저녁 시간에 그 사람 사무실로 포장 배달을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경서씨,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래요? 저 사실 전부터 경서씨한테 호감 많았거든요. 저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에요. 바쁜 게 좀 흠이라면 흠이지만요. 실은 저도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바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귄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변호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부모님이 일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다들 수임료만 비싸게 받고 굉장히 머리 굴르면서 일하는 사람들로 보여서 솔직히 재수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희 집이 꼭 무슨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사람을 눈치집히게 선호하는 집안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고서는 직업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사람이 좋으니까 제가 싫어했던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귀면서 몇 번이고
제가 그냥 카페 직원이 아니라 사장인 엄마 딸이고 근처 건물의 건물주가 부모님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잘 사는 걸 떠벌리게 되는 것 같아서 주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헤어지기는커녕 저희는 서로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결국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결혼하자고 말은 했지만 남친은 너무 바쁜 사람인지라 저희 카페에서 얼굴 보는 게 다인 날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어떻게 날짜를 잡아서 양쪽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자고 했어요. 제가 남친 집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남친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줘. 엄마가 경서 보고 싶다고 이 근처로 오시겠대. 괜찮지? 응?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오신다는데 어떻게 안 뵐 수 있어. 알았어. 이따 갈게. 어디로 가면 돼? 그렇게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랑 남친 둘이서만 같이 산다고 했어요. 형네 부부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살고 있고요. 남친의 형과 형수는 같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증권회사 다닌다는 것 외에 부모님이 건물주이고 편집샵을 여러 개 운영한다는 말을 오늘 할지 다음에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를 보자마자 긴장해서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정말 화려한 분이었어요. 옷차림뿐 아니라 가방이나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전부 시선이 저절로 쏠릴 정도로 눈에 띄는 걸 했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남친이 소개하자마자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박경서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상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아가씨구나. 그래요. 앉아봐요. 상준아, 우리 음식 시켜야지. 여기 뭘 잘하니? 주방장 추천 음식 같은 게 잘 나오려나? 라며 메뉴판을 보는데 인상이 까다로워 보여서 어째 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상준이가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는 줄 알았거든. 여기저기서 선짜리 들어와도 꿈쩍도 안 하던 애야. 근데 아가씨 좋다고 바로 결혼까지 한다니 내가 집에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보겠다고 했어. 괜찮지? 네, 괜찮아요. 그래, 내가 원래 말 돌려서 잘못하고 성격도 급해서 바로 물어볼게. 아가씨 직업이 뭐야? 저는 상준 오빠 사무실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일해요. 순간 남친 어머니 표정이 팍 굳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제 직업이 영 아니다 싶구나 하고 걱정이 됐거든요. 남친은 변명을 하는 것처럼 제 말에 덧붙였어요. 엄마, 요즘은 레스토랑들도 다 카페라고 많이 불러. 브런치 카페라고. 이 근처에서는 고급스럽고 음식도 잘해서 인기 되게 많은 데야. 그럼 그 고급스럽고 음식 잘하는 브런치 먼지에서 아가씨가 하는 일은 뭔데? 거기 사장이야? 저는 사장이 우리 엄마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차갑게 변한 자기 엄마 태도에 놀랐는지 자기가 나서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아직 젊고 지금 배워가는 중이잖아. 그 카페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이니까 금방 카페도 차릴 수 있어. 라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어요. 상준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냥 차라리 결혼하기 싫다고 해. 여기 음식 시킨 거 다 취소해주세요. 여기 종업원 어디 갔어요? 라며 서슬퍼렇게 종업원을 부르더니 좀 전에 시킨 음식을 전부 취소하고는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아가씨, 잠깐 밖에서 나 좀 봐. 상준이 넌 따라올 생각 마. 라더니 먼저 성큼성큼 식당을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한 커피 전문점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 상준이랑 헤어져. 어머니, 잠깐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먼저. 나 얘기 더 듣고 싶지도 않아. 하다못해
거기 홀 매니저라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참았을지도 몰라. 아니, 그래도 안 되지. 언감생심 그것밖에 안 되면서 감히 변호사인 우리 아들을 넘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변호사 집안에서 아가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허락해 줄 줄 알았어? 이 아가씨가 아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맨날 못 사는 여자가 직업 좋은 남자랑 신데렐라처럼 잘 되고 그런 거 보면서 헛꿈꾼 것 같은데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가씨가 우리 아들 앞으로 안 만난다고 약속해. 안 그러면 나 아가씨 카페 사장한테 아가씨 자르라고 할 거야. 꽃뱀짓하고 돌아다닌다고 투서 넣을 거라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 어머니를 그저 보기만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저는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하고 자리를 피해 나왔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바로 저를 따라 나오더니 뒤에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는 거였어요. 너 빨리 지금 우리 상준이랑 안 만난다고 말하라고. 너 같은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이 본 줄 알아? 내가 오만정성 다 들여서 키운 아들을 너 따위 카페나 출근하는 나부랭이한테 빼앗길 것 같아? 어머니, 잠깐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누가 네 어머니야? 그 어머니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저는 그 수모를 당하고서도 남친과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남친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나을 줄 몰랐다며 많이 당혹스러워했고요. 경서야, 내가 진짜 미안해. 엄마가 인생의 자랑이 오직 나랑 형 잘 키운 것밖에 없다고 늘 그러시거든. 아마 거기서 오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 많이 힘들지?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낫긴 한데 내가 오빠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 어떡하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랑 헤어진다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당연하지. 내가 오빠랑 왜 헤어져? 아, 근데 오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우리 만나서 얘기해. 저는 남친한테 우리 집에 대해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친이 바쁘지 않은 날로 약속을 잡고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브런치 카페 앞까지 찾아왔어요.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나오라는 신용을 해서 나갔더니 내가 그래도 아가씨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까봐 밖에서 보자고 한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라며 무작정 앞장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그러더니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서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아가씨는 내 말이 우스워? 왜 헤어지겠다는 말을 안 해? 내가 결심이 서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도 줬잖아. 죄송한데 저 상준이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집이 실은 그럼 너 30평짜리 아파트에 상준이 타고 다닐 외제차 해와. 네가 그거 해올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며느리 후보로는 넣어줄게. 네? 3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요?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못하겠지?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네가 어디서 또 상준이 같은 변호사 신랑감을 만나볼 거야? 아마 앞으로 평생 없을 거다. 내가 애써서 키워놓은 아들 네가 툭 채갔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아들 키운 값은 받아내야겠으니까 나한테도 2천만 원은 가져와야 해. 그거 상준이 오빠도 아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어머님 이러시는 거 상준 오빠가 알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 상준 오빠랑 잘 살고 싶어요.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어머니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넌 이미 내 기대를 꺾어놔서 엄청나게 실망시켰어. 그런데 내가 그런 것도 못 받으면 왜 널 받아들여야 되니? 내 입장도 생각해봐. 내가 아들을 둘 낳아서 키우는 동안 아무 꿈도 없었을 것 같아? 걔들 잘나게 키워서 잘난 며느리 보고 그 덕에 나도 잘 살아야 내가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이 있지.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들이자고 내가 그런 짓거리를 했겠어? 길거리에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예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보기까지 했어요. 더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
어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해. 난 너랑 물 한 잔도 같이 마시고 싶지 않다고. 너 눈치 되게 없구나. 종업원 일해서 어디 그 가게 장사가 잘 되겠어? 얼른 대답해. 혼수랑 2천만 원 가져올 거야? 내 아들이랑 헤어질 거야? 저 일단 여기서 헤어지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나중에 제가 다시 가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이만 보는 눈도 많고 아직 일하는 시간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꾸벅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마구 뛰어가는 제 뒤에 대고 남친 어머니는 아우 저 망할려니? 라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는 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모욕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까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다 부모님이 잘 살아서 나랑 오빠까지 힘들지 않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부모님이 더더욱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꼭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여태까지 제가 받은 대접들은 부모님 덕이었던 거죠. 저 하나만 딸랑 세상에 나와서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니 이렇게까지 하찮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 씁쓸했어요. 저도 일을 더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도 되긴 했지만요. 제가 아무리 우리 집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남친 어머니는 제가 말할 틈을 주지도 않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남친을 만나자마자 저는 그 일부터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너 또 찾아가서 그러셨다고? 아, 나 진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경서야, 너 상처받아서 어떡하냐? 내가 뭐라고 엄마는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 아직 로펌에서도 이제 막 신입 벗어서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데. 그래서 말인데 오빠, 내가 우리 집 이야기 한 적 없잖아. 오빠는 막연히 우리 부모님 그냥 평범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셨거나 집에서 소일거리 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 왜? 실은 우리 부모님 명품 편집샵 운영하셔. 매장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몇 군데 있어. 그걸로 돈 버셔서 건물도 2개 있고. 지금 우리 카페도 엄마가 사장이야. 나는 카페 경험이 없어서 지금 매니저한테 일 배우려고 직원으로 있는 거야. 제 말에 남친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내가 그동안 숨긴 건 정말 미안한데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어.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할 기회를 자꾸 놓쳐버렸네.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내가 아무리 변호사면 뭐하냐. 나는 그냥 월급쟁이고 네가 훨씬 잘 나가는데. 에휴, 우리 엄마 이 사실 알면 어쩌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오빠, 근데 어머니가 내 배경 모르고 날 좋아하기는 힘드실까? 오빠 어머니가 나를 우리 부모님하고 배경 말고 나 자체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거든. 아니야. 엄마한테 네 진심을 잘 전달해 볼게. 그러면 엄마도 너 이해해주고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같이 만날 자리 마련해 볼게. 하지만 남친의 설득은 실패로 끝난 건지 남친 어머니는 길에서 남친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도로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오빠, 어머니 괜찮으셔? 많이 다치신 거 아니야? 아, 다행히 신호등 파란불로 바뀔 때여서 차들도 멈추고 있었거든. 엄마가 넘어지니까 차들도 바로 브레이크 밟아서 범퍼에 살짝 닿은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나 정말 싫으신가 보다. 어떡하지?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랑 만나는 건 나중에 다시 정하자. 내가 다시 연락할게. 마음 편하게 갖고 있어. 하지만 저는 남친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범퍼에 살짝 닿았다고 해도 차 사고인데 나이 많으신 분은 더 아프실 게 분명했고요. 그래서 무작정 남친 어머니가 있다는 병원 응급실로 가서 남친 어머니 이름을 대고 지인이고 병문안을 왔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남친 어머니 입원실을 찾아가는데
남친 어머니가 병원복을 입고서 정원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상준이가 그러는데 그 여자의 부모님이 아주 알아주는 부자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슬쩍 알아봤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말도 마. 그런 알부다 또 없겠더라고. 게다가 그 여자애도 그냥 카페 직원이 아니고 엄마가 사장에 나중에 그거 경영하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래. 어머, 그런데 너 그렇게 난리를 쳐놔서 어떡해. 상준이가 그러는데 걔가 나한테 자기 모습만 보고 인정받고 싶다고 그랬대. 웃기지 않니? 내가 그래서 일부러 횡단보도 노란불 바뀌는 거 보고 얼른 쇼 좀 했지. 그러다가 진짜 차 범퍼에 닿을 줄은 몰랐는데 그 덕에 이렇게 팔에 탁구공만한 혹이 생겼으니 지가 나한테 더 미안하지 않겠어? 한 번 더 난리 쳐주고 길을 확 꺾어서 받을 거 받은 다음에 네가 그런 집안 딸이었구나 하고 받아준 척 해야지 뭐. 아우, 자기 이럴 때 보면 진짜 계산적이야. 얄미워. 나한테는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절규할 거야.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나 어차피 모르는 척 하는 거 좀 이용하자는 거잖아. 생각해보니 재밌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리 남친이 좋아도 저런 집에 며느리로는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난리치겠다는 남친 어머니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어요. 며칠 후 바로 팔에 깁스를 하고 카페에 나타났거든요. 아가씨, 나 좀 봐. 우리 상준이랑 왜 안 헤어져? 내가 헤어지라고 했잖아. 내 말이 우스워? 아, 어머니, 여기로 오실 줄은 몰랐는데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시죠. 이거 놔. 아가씨, 오늘은 내가 확답을 들어야겠으니까 얼른 대답해. 감히 카페 종업원이 언감생심 변호사를 넘봐? 아가씨가 뭔데 변호사 와이프가 되겠다는 거야? 어? 내가 그러려면 제대로 된 혼수 해오라고 했잖아. 5분 전인 새벽 6시 반에 나타나서 이 난리를 치는데 남친 어머니는 아마 아무도 없는 데에서 저를 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척 하려는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가 카페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매니저도요. 먼저 매니저가 나와서 남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저기요, 이상준 변호사님 어머니 되시죠? 저랑 사장님이 어제 경서씨한테 사정 얘기 다 들었거든요. 지금 경서씨 기강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오픈 전에 남의 가게에 와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감히 카페에서 일하는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 대기업의 변호사의 나들들 엄마야. 네, 근데 경서씨가 이 카페 사장 딸이고 저 앞에 건물주에 편집샵 하는 사장님 딸인 거 다 알고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매니저 말에 남친 어머니는 놀라서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자 그때 뒤에서 다 듣고 있던 엄마가 나오셨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경사가 대기 병문안 갔다가 정원에서 친구분하고 하는 얘기 다 들었답니다. 우리의 얘기 아드님한테 다 듣고서도 일부러 기 죽여서 혼수 다 받아내겠다고 이러시는 거라고요. 그 말에 남친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 어머니 병문안 갔었어요. 걱정돼서요. 그랬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결국 저 자체는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 재력만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저 결심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빠랑 헤어질게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갑자기 왜? 너 죽어도 안 헤어질 것처럼 그랬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헤어진다는 거야? 왜겠어요? 대기하는 짓을 보니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애들 우리 집 재산만 보고 어떻게든 돈 빼먹으려는 인간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딱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좋아도 이런 결혼은 결국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이상 결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어머니, 그동안 저 못마땅한데 보고 참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러실 일 없을 거예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예, 경서야. 아가, 네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런가 본데 이런 일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사부인도 그래요. 결혼이라는 문제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저 처음부터 경서 받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심했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사과할게요. 미안하다, 경서야. 며느리 교육이라는 게 3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에 현금 2천만 원 가져오라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 사부인이에요? 아주머니, 저 상준 오빠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마음 안 변해요. 상준 오빠도 그러기로 했고요. 아주머니께서 일부러 횡단보도 노란불 바뀌는 거 보고 차도로 넘어지는 척 연기했다는 말에 자기도 부끄러워서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긴 말 안 할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어머, 얘, 경서야, 며느라. 아니야, 이러지 마.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그러니? 사부인, 제가 실수했어요. 사과드릴게요. 몰라 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되게 구차한 거 아시죠? 저 오빠 부를게요. 저는 바로 남친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를 모셔가라고 했고, 남친은 창피함에 저와 매니저, 그리고 엄마한테 고개도 못 들고 너무너무 실례했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거리에서 아주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남친한테 질질 끌려갔어요. 아우, 저 건물의 저 명품샵이 내 건데. 저와 남친은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남친도 자기 엄마 등살에 제가 불행할 것 같다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했죠. 저와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남친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영영 저와는 다시 부딪히지 않게 됐네요. 남친은 그 후에 집을 나와서 엄마와 연락을 끊고 혼자 산다고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저도 한동안은 상처가 커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일만 열심히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회사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너무 따뜻하고 진국에 의리 있는 이 남자한테 반해서 작년에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아픔을 잊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남편의 시댁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